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 벌써 보름을 넘긴 가운데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자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 벌써 전쟁 다 끝났다 이렇게 여러 번 공언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는 동맹국과 중국에 어제 군함 파병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전쟁 상황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 같으십니까? 예, 이제 3주째 접어들었죠.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3단계 군사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1단계는 지도부를 제거한 거고 2단계는 이란의 군사력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거고요. 지금 3단계는 이제 인프라에 대한 이제 공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GCC 국가들에 있는 미군 기지들 여기 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미국은 지금 저기 보도하신 바와 같이 중국과 한국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군함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가장 강한 타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란도 여기에 맞서서 최고로 이렇게 반격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강대 강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실장님 3단계를 준비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1단계와 2단계 이 최고 지도자 제거도 했고 이렇게 이란의 피해가 큰 상황인데도 항복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을 텐데 전쟁이 미국 뜻대로 판단하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판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이어지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 손자병법을 이제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손자병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병자, 국지대사요, 사생지지하고 존망지도하니 불가불차야라. 그래서 이걸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국가의 대사이고 또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이 죽고 살고 또 국가가 흥하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손자병법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이제 큰 실수를 했다라고 하면 과연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당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간과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은 한 번도 봉쇄된 적이 없기 때문에 개인 합참 무장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전쟁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불가불차야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 되는데 대통령 스스로가 이 부분을 좀 간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강요들도 반대를 했다고 하고 벤스 부통령까지도 반대를 했다고 하고 일단 전쟁이 시작되니까 트럼프 지지자들도 반대 세력이 높은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공격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뭐였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였죠.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군사 공격이 끝나면은 나머지 이제 이란의 미래는 이란 여러분들한테 손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 이제 체제 전환을 목표로 뒀다. 그래서 47년 철권 통치를 끝내겠다는 게 첫 번째 목표였을 거고요. 네. 두 번째 목표는 이란이 계속해서 이제 핵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이 이제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은 중동 지역 전체의 패권 국가로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목표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한 것은 결국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자신감 또는 오만함 이런 것들이 신중함을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보면은 타당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작년도 6월 달에 있었던 12일 전쟁을 통해서 이란이 얼마나 허수아비였는가를 너무 쉽게 빨리 파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하나의 오만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1월 초에 있었던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추출 및 압송이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그렇게 이제 완벽한 성공을 이렇게 거둔 것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너무 많은 자신감, 신중함보다는 이런 것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하루에 1조 원 넘게 쓰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 보름 만에 1년치 유격 미사일을 소진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그럼 이렇게 국방비 지출이 크게 되면 이게 장기전으로 갈수록 이란에 유리해지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돈 쓰는 거 보면은 조 단위로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하루에 10억 불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 10억 불이면 이제 1조 몇천억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과거의 전쟁 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는가를 비교해 보면은 10억 불은 돈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구나.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걸프전 때 보면은 미국 의회에서 승인해 준 돈만 하더라도 610억 불이고요.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는 2조 3천억 불. 그리고 이제 이라크전 때는 1조 1천억 불이에요. 총 비용을 따지면 이거 두세 배 더 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과거의 전쟁과 비교해 볼 때 하루에 10억 불 쓰는 거 가지고 많이 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시간을 끌 경우에 이란이 더 유리해지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란의 같은 경우에 작년 6월 달에 12일 전쟁을 통해서 한번 이란이 얼마나 허수아비 있는가를 전 세계에 다 보여줬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이번에도 이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일단 군사력은 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인프라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란으로 보면은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란은 다시 19세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견딜 수는 있겠죠. 네. 왜 구석기 시대에도 밥만 먹으면 되니까 견딜 수는 있지만 이게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도 조금 있으면 중간 선거예요. 이 상태가 계속하면 이건 공화당이 100% 지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가 장기전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국제사회에서 호르무즈 네. 해협을 어떻게 봉쇄를 풀 것이냐일 텐데 미군이 실제로 이 해군을 투입할 경우에는 이 봉쇄를 풀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이제 외교적인 방법하고 이제 군사적인 압박이 있을 텐데요. 네. 외교적인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수용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군사적 압박을 다국적군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해상 호송 작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안 되면 지상군을 이제 뭐 투입하겠다라고 하는데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과거에 이제 이 걸프전이나 또는 이라크전을 보면 지상군을 투입할 때 통상 5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준비 기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네. 왜 그러냐면 그 인근 지역에다가 전부 다 병력도 보내야 되고 장비도 보내야 되고 무기도 보내야 되고 또 이 장병들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쓸 수 있는 유류라든지 보급품이라든지 이걸 다 보내야 되거든요. 그거 보내는데 5, 6개월입니다. 네. 그러면 지상전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3월 중순이 넘었는데 8, 9월 달 돼야 겨우 이제 지상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상전을 하게 되면 결국은 미국의 미래는 아프가니스탄과 그리고 이라크전이 결국은 그들의 미래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미국은 지상전을 하게 되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미국이 쓰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그럼 지상군 투입 어렵다고 하셨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라크나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양상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전쟁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미국이 지상전이 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죽음의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 이란 같은 경우는 혁명수비대하고 정규군 포함해가지고 60만 명 그리고 이제 예비대라고 할까요? 그게 한 100만 명 되거든요. 그들이 사용한 것은 지금 해군력, 공군력만 없는 거지 육군력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네. 여기에 지금 이라크전 같은 경우에는 항공모함만 하더라도 6척이 들어갔고 17만 명의 병력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이란 그 해역에 있는 것은 미군의 항공모함 2척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군 전체 통틀어 봤자 그 지금 가 있는 인원이 4만 5천 명 더하기 빼기 정도거든요. 네. 그럼 적어도 거기에 그 많은 이란군과 저항하기 위해서는 몇 개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겠죠. 6, 7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승리가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일에 지상전을 개시하게 되면 이것은 미국의 패배를 알리는 신호등이다. 이렇게 저는 봐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